네.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지점 박용현 지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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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웅크려지고 있는데 워크숍도 잘 다녀왔으니까 남은 22일 남았습니다. 영업일수 22일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프라이데이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신입분들이랑 가장 많이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객을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니즈 환기할 때 뭐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니즈 환기 자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랑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니즈 환기를 이끌어내는, 초회 상담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경력이 이제 1차년이 안 되는 신입분들한테 가장 좀 어려운 게 뭔지 좀 여쭤봤거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네. 고객을 처음 만난 사람, 특히 저는 MBTI가 I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굳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상담을 대신해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특히 또 니즈 환기를 뭐부터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입 1차원 때 지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저 너는 꿈이 뭐니? 꿈이 뭐냐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런 질문들은 상담의 이제 마지막 재무 상담을 하고 나서 클라이막스 정도 갔을 때 혹시 나중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어요? 아, 그쵸. 프라하에 가서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와인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만끽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럴 때 10년 후에 이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 상품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만나자마자 꿈이 뭐니? 이딴 질문을 하고 하니까 상담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입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상담을 잘 했는데 왜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내 딴에는 상담 다 잘한 것 같아. 가입 제안서상에 있었던 거를 다 얘기했어. 네. 다 얘기했어. 다. 근데 왜 상담 왜 안 할까? 첫 번째, 제가 고객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했던 말이 고객의 입장에 기억에 남는 게 없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와닿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20대 여자분한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군대 얘기를 하면 공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신뢰가 가질 않는다.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상품 얘기나 좀 하고, 그렇죠?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프로세스 플로우 그대로 이어가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질문이나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전에 명심을 하실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는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일즈는. 세일즈를 위한 질문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드리블을 해서 그 대답을 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날씨가 참 좋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네. 뭐 어쩌라고. 네. 잡담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둘 다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리니까 원하는 대답을 하게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씩이나 필요하군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고객님 입에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으니까 그 대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객님이 지금부터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다 하실 때까지 병가를 한 달, 두 달, 세 달, 12달까지 쓰실 수 있나요? 그런 꿈의 직장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12달씩 쓰시게 되면은 급여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12달 동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암 치료를 받으실 거며, 암 치료를 받으신 동안 생활비를 쓰실 겁니까?
고객님이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5천만 원이시군요. 그러면 최소 1년 동안 쓰실 돈 5천만 원은 필요하시겠네요. 생활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1억 정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고객님 지금 암진단비 얼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적어도 고객님의 암 치료비는 1억 5천이 필요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답이 말을 할 때 앞에 먼저 나오냐 뒤에 먼저 나오냐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의도하는 게 뒤에 나오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아는 분들은 연차가 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은 자꾸 가서 설명만 하니까 고객님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고객님 제가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객님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동안 병가를 쓰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질문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보통 대답을 하세요. 나 그거 아는 내용이야. 뻔히 아는 내용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신입들은 안 그런다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10년, 20년을 일한 사람들은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판매합니까? 반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신입들은 뭐 한 100만 원짜리 판매합니까? 월납보험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상품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왜 효과적으로 판매를 못하냐?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객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이 따분해하고 지루해합니다. 고객이 자꾸 딴청 피워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자,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딱 두 가지 준비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공감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통해서 클로징까지 이제 쭉 가는 거 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질문 하세요, 형제FA님? 처음 만났어요, 이제. 자기소개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객이 뭐 비행기 타고 방금 왔나요? 시차 적응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 없잖아요. 방금 지리산 하산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재밌는 얘기를 하실 거면 그냥 재밌고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셔도 되는데 뻔한 얘기 말고 자,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은 뭐라는 과정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무슨 질문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잠깐 있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나이트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연배보다 한 30살 이상씩 많은 사람들은 관광 나이트를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20대 남자인데 50대, 60대 여자랑 공감할 만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이쯤에 가서 여기 좀 별로죠? 좀 나갈래요? 막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이었는지 아세요? 50대 여자분한테? 긴장하셨어요? 네. 김장하셨냐고. 이런 질문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할까요? 네, 지금 여기 저 뭐 인터넷 강의 하고 있나요?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대답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들 피곤하신 거 알겠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없는 질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자, 상담 전에 그 사람한테 니즈를 불러일으킬 만한 힌트를 찾는 과정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 진짜요? 막 웃고 떠들고 근데 원래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기 뒤에 계신 이지현 지점장님 같은 분은 고객님을 상담할 때 막 이게 상담인지 웃고 떠드는 건지 원래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에. 특화된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난 사람 처음 만나면 너무 힘들어 막.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이런 효과적인 질문을 내가 먼저 던져야 된다고요. 아이끼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 동안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고객 정보 동의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LMS 인증
예, 집에 와서 제발 고객이 거절했으면 좋겠다. 제발 다시 안 만나게. 이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직업에 대한 질문은 그거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직업적인 고충사항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간호사와 소방관들은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진상이 많아요.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트라우마나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할 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하고 심리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업적인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이게 나중에 리크루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3교대, 2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실례지만 급여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요? 왜 그러시죠? 사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매월 얼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너무 이미지가 괜찮으시고 성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있다면 나중에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지는 않고 정말 고객 중에서도 이미지가 괜찮으시고 건실하시고 성실한 분들한테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적인 고충을 그리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간호사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많이 발생하죠? 암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심내혈관질의 질환 발생 많이 하고요. 급사 많이 합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자, 리크루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수면 패턴이 매번 다르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항상 만성 피로에 쪄들어 있어. 쪄들어 있어. 건강이 유독 안 좋고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안 좋다. 자, 만약에 내가 판교나 어디 쪽에 IT 개발자를 만났어요. 그럴 때는 어떤 질문하면 참 좋을까요? 참 힘드시죠? 혹시 제가 들어보니까 네이버가 판교의 등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예, 뭐 넷마블 네이버 유명하지 않나요? 왜 그러죠? 판교에 가면 24시간 동안 불이 안 꺼지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랑 네이버래요. 네.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시키거든요. 넷마블에서 사람 몇 명 죽었죠? 뉴스 기사 기억나세요? 이거 녹화해도 되는 건가? 네. 개발자들 많이 죽었어요, 과로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팀장 한 명 죽었잖아요. 네, 과로로. 평균 근무 시간 한 달 동안 몇 시간? 12.9시간. 새벽 3시까지 매일 야근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모니터도 막 듀얼 3 모니터 쓰시면서 경추 디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등이 안 좋으시겠어요. 물리치료 자주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직업적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직업적 질문을 이미 했으니까 3교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사람을 많이 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건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 사람이 전 최근에 건강검진 DB 상담을 갔었습니다. 남자 간호사분이셨어요. 인천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마침 3교대 근무를 하세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이 되게 재밌으세요. 그 송세벽 씨 아세요? 배우 송세벽 씨? 암시롱 아니요. 그 술이나 한잔하게? 약간 요런 말투 있잖아요. 전라도 말투, 전형적인. 그분이 애기들 병동에 소아과가 있대요. 애기들 병동에 가시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애기들은 막 주사바늘 놓기도 어렵고 혈관 찾기도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30개월 미만은 생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교대 근무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검진 신청을 하게 됐다 얘기하시면서, 간호사로서 고생하시고 듣는 태움 문화 아시죠? 안 좋은 문화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군기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얘기하고, 좀 더 이게 그런 얘기를 전 아이스 브레이킹 되게 길게 하거든요. 30분 이상씩 해요. 네.
얘기가 좀 통한다 싶을 때는 많이 해요. 얘기하고 풀어내니까 마지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셨는데 낙상사고로 골반이 부러지신 거예요. 누워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뭐 객담이라고 하죠. 이제 어르신들은 가래를 혼자 못 뱉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코로 해가지고 음식물 넣고 일로 석션을 해서 빨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저씨한테 뺨을 이걸 빼는 동안 100대를 넘게 맞았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분위기가 누그러진다. 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런 거 듣고만 있지 말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 소방관분들 그래가지고 막 화상 흉터도 많으시고 피곤함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쵸? 비타민 드셔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막 산재 같은 거 결과들 보니까 소방관분들이 갑자기 돌연사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좀 가족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구나. 당장 상담을 와서 나를 그냥 뭐 계약을 받으러 온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식업이나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다. 그런 거 얘기해 드리면서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자인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뭔가요, 현재?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건물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출 없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러면은 건물주들의 부담이 크죠? 건물주들의 부담이 크면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전가가 되죠? 네, 소상공인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가게 쓰시는 분들한테 전가가 된다. 진짜 그걸 죽을 마실 거예요. 매출이 잘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요식업 하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은퇴자금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개인연금도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코로나19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금 다 깼거든요, 대부분. 급한 거 틀어 막아야 되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다음은 취미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 질문. 취미가 뭐예요? 계속 질문할 거야?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클라이밍이요. 클라이밍이요. 클라이밍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악유 힘이 되게 세야겠네요. 아직까지 엘보우는 안 오셨어요? 네. 엘보우 안 오셨군요.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등 근육이나 어깨, 고관절, 견관절이나 이런데, 이런 팔 이런데 부상을 입는 분들이 계시나요? 손가락 인대 늘어나는 사람.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신 분이요. 악력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갑자기 일어난 사고 때문에 그러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조기 축구 춤도 추시잖아요. 그렇죠? 음, 음. 네, 뭐 이렇게 좀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그 전문적인 직업 댄서분들은 되게 항상 그 관절 쪽이나 이런데 병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사실 취미는 진짜 할 얘기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진짜. 네.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특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제가 36인데 20대 초반 여자분을 만났을 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MZ세대시네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 진짜 박살나요, 진짜. 왜냐면 MZ세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에요.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립서비스나 칭찬을 하려면 사실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소재 얘기를 하면서 기분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정도가 있고요. 다음은 가족관계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게 카카오톡 사진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 사진이나 이런 거를 왜 안 살펴보고 가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반려동물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청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엄마들은 어떤 사진 올라오죠? 선글라스 끼고 단풍 가지고 옆에 이제 옥순이, 미순이, 금순이 해가지고 세자매 이러고 있고, 이 셋이 다 찍잖아요. 그쵸? 패딩은 또 어떤 패딩이죠? 그 등산 볼록 이렇게 올라온 패딩 이렇게 있고.
뭐 우리 가족 화이팅 이렇게 포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뭐 등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족 관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족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가족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어르신들 가족력에 대한 질문, 가족 관계 질문하는 이유가 왜예요? 왜? 왜 그런가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가족 관계 물어보거나 뭐 그런 거. 사실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잘 안 물어들 보시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가족력이나 그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개받으려고. 소개받으려고. 왜냐면 가족 관계를 물어보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계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 엄마가 가입해 주셨어요. 옳다거니라고 하고 형제가 혹시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나중에 형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보험을 이모님이 고모님이 사돈께서 해주셨으면 비슷한 내용으로 잘못 가입된 분들이 가족 중에 되게 많으시겠네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 세일즈는. 자, 보험을 가입을 해주신 분에 대한 질문도 하셔야 되고. 자, 다음. 제발 고객이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네.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내가 계속 쳐다보면.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신체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가끔 유추해서 때려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첫 번째로 옷 잘 입는다는 칭찬 요즘 되게 좋은 칭찬 아닌가요? 되게 좋은 칭찬, 사복, 패션 센스에 대한 칭찬은 항상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장 혹시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 정장이 되게 잘 어울리셔서 보통은 이제 이게 우리 전투복이잖아요. 웃으면서. 전투복인데 저는 매일 정장을 입어도 이렇게 제가 잘 어울린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장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혹시 패션 코디나 이렇게 구매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고객의 패션 센스 칭찬을 하면은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좀 해봤거든요.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은 좀 이게 좋은 어감은 아닌데, 그 신도시 미시룩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누가 봐도 뭐 동탄이나 어디 사시는 분들 약간 별로 안 좋은 어감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옷을 입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패션 옷 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칭찬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은 신입들이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걸 얘기한. 자, 여기 있는 뭐 지점장님, FA님들 중에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면은 어떻게 하시죠?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숨쉬듯 해요, 숨쉬듯. 숨쉬듯. 그래서 보험 경력 한 2년, 3년, 5년만 넘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랑 30분만 주면 친해질 수 있어. 네. 그리고 일주일만 주면 베프 될 수 있어. 1년 주면 중마고우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보험하는 사람도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렇다고요. 제가 저기 양재동에 주야간 보호센터 여기서 잠실 옆에서 소개받고 갔잖아요. 잠깐 이거 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그런 분들 계시네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 딱 뻗대고 넌 내 말 들어야 돼. 어떤 분들은 상담료까지 예약비까지 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쇼가 싫어서. 보험 설계사가 상담비 받아가면서 상담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되게 시건방지다 생각하거든요. 네? 전 그거 되게 별로예요. 키움에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도 좀 많더라고요. 그분은 경력들 좀 많으시니까. 그건 별로고요. 정장을 입고 있지만 저는 약간 마을 동네 청년 돌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머님들 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갔는데 따님이랑 사회복지사님이랑 거기 원장님이랑 셋이 가족이에요. 그냥 대대로 부자 느낌이야, 약간.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인수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가가지고 계약 받으려고 소개 받으려고 거기 아주머니 한 분이 식당 그 영양사 분이 음식 짬통 있잖아요. 짬통을 들고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 선생님이 없었어. 구루마도 없어. 근데 그 들어보니까 꽤 무겁더라고요,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거기 아무도 없어요.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 들고 정장 입고 있는데 팔 한번 걷은 다음에 들고 저기 5분 동안 걸어가지고 밑에다 내려놓고 왔어요. 이렇게 딱.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장님. 아, 옷 버려요. 막 이러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이게 질문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 태도가 예전에 이제 모 FA님인데 지금 퇴사하셨는데 그런 액션도 좀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막, 어머니 하면서 막 숟가락을 좀 놔주신다든지 마음에도 없지만 사실 이 사람한테 계약받고 싶고 이 사람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좀 그런 따스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필요하다.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 중에서 되게 중요해요.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정장 딱 차려입고 갖춰입고 갖고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지만 뭐 누가 뭐 넘어지려고 했다 도와준다든지 이런 태도는 좀 기본인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따스한 사람한테 상담받고 싶지 냉혈한 같은 사람한테 상담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모 FA님은 식사를 본인이 하시고 그 식당에서 상담을 하셨는데 설거지를 본인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좀 약간 나이가 어린 분이셨거든요. 그런 액션도 가끔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아버님,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원래 우리 아빠한테도 애교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시려면, 보험 영업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짓도 가끔 해야 돼. 나는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매력 확 올릴 수가 있다고.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진아부지 점장 진짜 잘하세요. 진아부지 점장님 TA 옆에서 듣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아버님, 진짜요? 연락 없으셔서 걱정했잖아요.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죠. 별건 아니고요. 네. 이런 거 한마디 들으면 자, 우리가 매번 수금 관리한다고 전화를 고객님 이번 달 보험료가 연체되셔서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전화 받는 거랑 전화를 했어. 고객님, 제가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으셨구나. 저는 무슨 일 이렇게 있으실까 봐. 혹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물어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하고 자, 요거는 다음으로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자, 도입부. 자,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 했어. 다 하고 초회 상담으로 넘어갈 때 가장 하면 좋을 효과적인 질문 하나.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는 물어봐야 돼. 자,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 했어.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질문하고 잡담을 다 하고 나서 끝났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본론을 들어가는데 본론 안 들어가. 그래서 1시간 동안 수다만 떨다 왔어. 오늘 상담 즐거웠다. 하하. 다음 달 급여 빵.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니즈가 있으실 만하고 이분이 거절 처리할 때 그러니까 소방관이다. 고단한 일이 많다. 잠을 잘 못 잔다. 심뇌혈관의 질환에 대한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로 니즈 환기를 해드려도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질문을 다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났으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 상담을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신청하셨을까요?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20, 30대 고객님들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받을 때 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요즘 건강에 좀 걱정돼서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친구가 암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 중에서 혈관 질환이 오셔서 쓰러지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물어봐 주시면 효과적인 상담을 니즈 환기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효과적인 질문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되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가지고 가는 보험 자료는 보장성 보험 자료 같은 경우에 심내혈관 보장 범위, 뭐 암 발병률, 의료비 지출 내역 뭐 이런 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린치핀에서 공유받는 자료들은 20기가로 다 동일하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누구는 계약을 받고 누구는 계약을 받지를 못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때는 가입 제안서 있잖아요. 원수사건 전산에서 출력해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누구는 계약을 받고 왜 누구는 계약을 받지 못할까요? 고객한테 필요한 거는요. 121대 질병에서 뭐가 보장이 되고 뭘 때문에 얼마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을 니즈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맞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고객한테 계약을 받고 싶은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질문은커녕 제안서를 펼치고 상대방 상황도 보지 않고 상대방이랑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쳐받고 고객님 10,000원만 내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따라가 보시면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여유 있어요. 다. 그리고 고객이 사인하려고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 먼저 덤비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질문만 해요. 대부분. 초고소들은 어디까지 가냐? 선거절까지 다 처리를 해버려요. 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신입 1차년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났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질문을 왜 해야 되냐? 질문은 효과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고객이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집중을 하게 돼요. 자, 집중을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계산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 혜지 FA님, 1 더하기 1은 뭔가요? 네. 2 더하기 2는 뭐죠?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는 딴 데 보고 있다가 제가 질문하니까 바로 집중하고 본인 입으로 대답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다음 질문 뭐 할지 긴장되죠? 상대방을 긴장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건 질문만큼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험 얘기할 때 어려운 질문 하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하질 않아. 근데 질문 하나 함으로써 근데 우리는 되게 신기한 게 질문은 쉬운 질문을 하면 되는데 보험 상담은 어렵게 생각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린 제안서상에 있는 거를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안 사요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니즈 환기하는 건 질문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요.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고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이더라도 질문을 하셔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의 종류가 있어요. 질문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질문은 지금부터 앞으로 질문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질문은 내가 의도한 답을 받기 위한 질문이에요. 암진단비 필요하네요. 암진단비 얼마나 필요하네요. 자, 이거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항상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어요. 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어요. 열린 질문은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질문이고 두 번째 닫힌 질문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닫힌 질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랑 열린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아주 유연하게 쓰다 보면 상대방이 내 페이스에 넘어와 있어요, 그냥. 보험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이 질문 몇 가지 하면은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참 좋네요. 이런 상담 처음 받아봐요. 네, 간증하실 분 계세요. 경민 FA님이 최근에 사돈댁에서 60만 원씩 총 19건을 가입하신 60대 여자분이랑 상담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2번 상담 진행하셨죠? 첫 번째 상담 때
본인이 페이스에 말리신 거예요. 자, 왜 말렸냐? 가입 제안서에 있는 내용, 보장 분석 내용에 있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시간이 하필이면 근무 시간 중간에 나오셔서 30분인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가입한 보험이 19건이야. 19건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1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다음 상담 시간 때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셔라 해서 좀 보냈어요. 경민 FA님을. 그런데 결과만 얘기할게요. 고객님도 경민 FA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본인 답변하시고 아저씨 보험까지 물어보신 상황이에요, 지금.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질문. 질문은 제가 경민 FA님께 가셔서 3가지, 4가지만 하셔라. 많은 거 하지 마시고 3가지, 4가지만 하셔라 말씀드렸고 그것만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좀 잘 풀리고 있고 오늘 PC 예정에 두고 있는데 몇 번 더 갈 것 같아요. 계약 건수가 너무 많아서. 자, 열린 질문 좀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고객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자, 이 질문은 어떤 때 필요하냐면 고객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파악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때도 열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열린 질문은 자, 이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어때요? 아, 요즘 대출 금리가 좀 올랐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해서 좀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상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질문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어려울 때 하셔야 되는 질문이 열린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해줘야 되고 40대 자영업자 고객한테 하는 질문과 20대 사무직 고객한테 하는 질문 직업과 상관없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 사람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다음이 닫힌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세일즈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질문이 닫힌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if 화법. 만약에. 자, 오늘 경민 FA님이 만나러 가시는 여자분이 19건을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 60만 원 내세요. 60만 원 내세요. 근데 다 갱신형이에요, 심지어. 대단하지 않나요? 갱신형을 가입했는데 60만 원이야. 심지어 실비는 하나는 유병자 실비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설명투로 말해볼까요? 고객님 지금 갱신형 보험 가입하고 계시면 보험료가 계속 100세까지 올라가요.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심지어 보장 범위 더 좁아요.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밖에 보장을 안 해. 보장 범위가 좁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뭘 했죠? 질문했어요? 설명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고객의 귀를 닫는다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1차월 안 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된다고. 응? 설명하지 마, 진짜. 제가 부탁해. 그 사람들도 눈이 있다니까. TM으로 전화 오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들 설명만 하잖아. 왜 TM이랑 대면 채널이랑 클로징 확률이, 걔네는 클로징 확률이 낮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짜리 파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한 번 만나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팔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하니까 가능하다. 상황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19건의 갱신형의 보장 범위가 다 좁아. 근데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고객님 안 들어. 어떤 질문을 좀 해야 될까? 내가 제안해드린 질문은 만약에였어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이 20년 있다가는 120만 원, 30년 있다가는 180만 원, 고객님이 80살이 됐을 때는 240만 원을 매월 납부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보험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이 없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보험을 유지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맞잖아.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밖에 없다는 설명 내용을 질문으로 풀면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 마지막으로 막타를 찍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분이 60대 여성분이고 아드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 한 분은 아직 안 하셨어요. 60대, 70대 이 어간에 있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걱정이죠?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이야. 그 다음이 내 건강 걱정이라고. 자식 걱정은 이 고객님들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들 엄마 아빠가 90 넘어서까지 살다 보니까 치매가 왔잖아. 치매 노부모를 5년, 10년을 모셔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민폐 안 되려고 가입하는 거잖아. 내재돼 있는 심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돼? 만약에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갱신된다고 했을 때 보험료를 유지를 못 하신다고 했고요.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이 없어야지만 보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은 지금 보험금을 못 받으실 텐데 고객님의 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누가 부담해야 돼? 자녀가. 자녀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결혼했다면서. 그러면 자녀가 지금 쓸 돈이 얼마나 많겠어?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아기가 있으면은 손주 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손주 손녀한테 들어갈 학자금이나 이런 돈이 혹시 고객님의 병원비로 쓰이게 되면 고객님 많이 괴로우시겠어요. 지금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멀쩡할 사람이 어딨냐고 도대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내가 이제까지 지금 설명했나요? 화법이에요. 자, 닫힌 질문 화법 중에 하나가 if 질문이에요. if. 만약에 고객님이 이런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 이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럴 때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자, 이 질문은 사실 설명을 가장한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고객님이 갱신형 보험이고 보장 범위가 좁으니까 이럴 때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건데 괜찮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장받는 보험이라 하면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니요. 자, 몇 마디 안 했죠. 자, 이 만약에 화법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양자택일 화법. 양자택일 화법.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양자택일 화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죠? 표적항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는 표적항암 화법, 양자택일 화법. 고객님,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치료가 고되고 힘들겠지만 고객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 번 받을 때마다 10,000원밖에 안 드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완치를 보장할 수 없는 치료가 있고요. 하나는요, 받기만 하면 무조건 90% 이상 확률로 생존할 수 있어요. 단, 너무 비싸요. 어떤 치료 받으시겠어요? 비싸도 뒤에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치료가 한 6천만 원씩 해요. 자, 이게 방금 양자택일 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건 다 양자택일 화법. 저 이거 써야 돼. 근데 죄송한데 신입분들은 이 질문을 안 해. 제가 화법 점검을 몇 번 들어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머릿속에 플로우 생각만 하는 거야. 야, 여기서 이거 설명해야지. 여기서 이거 설명하면 나 전문가처럼 보이겠지? 암의 보장 범위 이런 거 얘기하면 나 되게 멋있어 보이겠지? 그러고 외워. 근데 현장에 가면 외웠던 걸 한마디도 못해. 근데 여기 차월수가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부지점장, 지점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질문 한마디 하고 시작해. 고객의 입으로 다 얘기하게 해놓고 너 이거 필요하구나. 지금 내 페이스에 말려 들었네. 몇 마디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해서 고객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질문밖에 없어요. 질문을 안 한다니까. 화법 점검하면 시작. 고객님, 저는 박영현 전문가고요. 잠깐만요.
이러다가 자기소개 하면 10분 정도 흘러가 있어. 그러고 설명을 해 또. 자, 하지 맙시다. 설명 제발. 설명을 해야 될 땐 해야 돼요. 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상담은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상담을 1시간, 2시간을 해도 자꾸 상대방이 집중하는, 몰입되는 상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차이는 질문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진짜 질문 몇 개 더 여쭤볼게요. 고객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비로 얼마 정도가 좀 필요할까요?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쓰는 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해야 돼? 이 질문은 어디서 얘기해? 보장 분석을 딱 깠어. 딱 깠다고. 이 사람이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있네? 괜찮으시네요.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자, 연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천만 원 나왔어. 그러면 암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그 사람 연봉 물어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면 되겠죠? 저는 이것도 얘기해요. 니즈가 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력도 없고 무슨 그러면 전 이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질병이세요?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 질문을 좀 가끔 하거든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가끔 상담하러 나왔는데 지가 신청하고 나와놓고도 응? 진짜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막 콧구멍을 이렇게 파고 있고 이렇게 저게 타일 개수 몇 개지? 막 이러고 세고 있는 애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진짜 태도가 불량하죠. 예. 고객도 사실 예의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만 만나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 연차가 되시는 선배님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라도 사람을 확 뒤집어 놓고 정신개조를 시켜가지고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저차원 FA님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멘탈이 나가. 멘탈이 나가. 아니, 질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점장님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호응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상대방이 왜 호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문제야. 효과적인 질문을 못한 내 문제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상대방의 호응이 좋으면 계약을 잘할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니즈만 환기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그래서 닫힌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보통은 암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코로나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코로나 무섭죠. 근데 요즘 코로나 걸려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고객님한테 이 질문 많이 해요. 저는 혈관 질환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객님이 질병에 걸리셨는데 지금부터 가족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도 못하고 떠날 질병이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 질병이 좀 무섭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그렇죠. 그런 질병 무섭죠. 사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명 치료를 해가면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생을 정리할 시간이라도 생기는데 혈관 질환은요 걸리게 되시면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동안 고마웠고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질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 이런 질병에 대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보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말고 자, 효과적인 질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의 연봉만큼이나 필요합니까? 뭐 3배 이상 필요합니다. 5배. 여러 번 된 데 있잖아요. 실제로 팩트로 따지자면 연봉의 5배 정도면 진짜 좋아요. 암의 완치를 몇 년으로 보죠?
암의 치료를 끝내고 나서 5년 동안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나 전이나 재발이 없으면은 의사들은 보통 완치가 됐다는 거로 파악을 해요. 그렇죠? 그게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반대로 어떤 의미가 돼요? 5년 동안은 꼼짝없이 병원비 든다 소리 아니야. 어? 근데 내가 만약에 보험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거 누가 부담해야 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뇌혈관이랑 심혈관 질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누웠어. 자, 첫 번째. 고객님이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해서 거동이 하나도 못 하시게 되면, 응? 고객님을 병간호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가 될까요? 부축하는 데만. 300만 원 들잖아요. 간병인 하루 24시간 쓰는 거 10만 원이잖아요. 30일로 따지면 300만 원이잖아. 1년이면 얼마야?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 아니에요? 3,600만 원이잖아. 뭘 이렇게 오래 걸려, 계산이. 3,600만 원이 누구지, 개 이름이냐. 그래서 뇌혈관이랑 심혈관, 특히 뇌혈관 환자들 중에서 마비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 가족 중에 생기면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생계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들어와요. 간병하러. 진짜예요, 이거. 제가 제일 친한, 군대에서 제일 친했던 동생이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자, 그리고 왜 간병인이 필요해요, 뇌혈관 질환 환자는? 그냥 누워놓으면 욕창 생기니까 뒤집어 놔야 되잖아,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뇌혈관 질환 환자는 마비가 왔기 때문에 스스로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엉덩이 욕창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냐, 뭐 이런 거보다. 자, 본인이 쓰러지시게 됐을 때, 그러면 반대 뭐야? 1년이면 3,600, 2년, 3년이면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이 들어올 텐데, 고객님의 의료비는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누구야? 젊은 사람들이면 본인 엄마, 아빠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본인 자녀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누가 대답하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요지가 뭐야? 네 보험이 이따위로 돼 있으면 결국엔 네 의료비를 누가 부담한다? 네 간병인을 누가 해야 된다? 젊은 사람한테는 너희 엄마 아빠가 하셔야 되고. 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웠어.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웠다고. 우리 엄마 아빠 그러면 30 정도 되면 60대, 70대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60, 70이 되신 노부모까지는 아니죠. 요즘 나이가 다 그래. 부모님께서 20, 30대에 있는 내가 들어 누워 있는데 와서 병간호 하시고 병원비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끔찍한 불효가 어딨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이게 뭐가 어렵냐고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을. 질문.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절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요. 돌아오면 씩씩 화를 내고 들어오신 F님들 계세요. 아, 막 개념이 없어요. 이래도 싫다고 하고 저래도 싫다고 하고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짜증나. 이 사람 진짜 개념 없어. 아, 막 이러시는데 사실 내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고객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어떤 분까지 봤냐면 고객님이 보험 전문가세요? 싸우자 소리밖에 안 되지 않아요? 네. 고객님이 보험 전문가니까 그럼 보험 하시면 되겠네. 아주 잘났네, 아주 정말. 위촉 서류 쓰세요.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고객님 마음에 스크래치 내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요. 네. 보험료가 비싸요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우리 1차원 미만 유비분들. 응? 자, 이게 스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싸다고 한 보험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니즈 환결은 막 해가지고 막 으하하하 하면서 막 이 사람 니즈 환결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휘말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예산 얘기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고객님께서 보험은 여러분들 어려운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쉬운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험료가 비싸요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죠, 이게? 계약할 생각은 있는데 부담이 좀 된다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보험료가 비싸요라는 의미는 뭐냐? 아, 좀 비싼데 좀만 조절이 안 될까? 나 할 생각은 있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조금 비싸. 좀 조절하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 질문을 하면 돼. 근데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월 생활비 중에 보험료 비중이 있으실까요? 예산이 있으실까요? 물어보면 저는 사실 이 정도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좀 조절해 드려면 될까요? 그러면 사실 계약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암진단비 5천만 원 넣으면 당연히 비싸지. 그냥 3천, 2천으로 줄여도 되잖아. 그 사람. 근데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아니면 우리가 GA 대리점에 있으니까 좋은 회사 걸로, 더 저렴한 회사 걸로 바꿔줘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받으면 사실 좀 멘탈 나가죠. 2시간 상담했는데 생각이 필요하대.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해? 2시간이나 얘기를 해놓고. 자, 이럴 때는요. 하나만 좀 물어보십시오. 어떤 점을 생각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실까요? 고객님이 생각하시거나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고객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여쭤보면은 말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예전에 이거 별로였다. 이게 뭐냐면 저는 어느 회사 거 상품은 좀 별로였다. 암보험은 별로였다. 아니, 암 걸려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 자체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보험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혹시 고객님께서 예전에 보험 가입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셨을 때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적이 있냐? 근데 제가 지금 매니저 안 계시죠? 제가 최근에 HK 화재에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진단금 300만 원 나올 게 2달인가 3달이 걸렸어요. 의료 자문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너무 지연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엄청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풀어내려면 사실 고객님, 대한민국에서 보험금 지급률이 가장 좋은 회사는 바로 땡땡 해상입니다. 땡땡 생명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의 그때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물어보고 나서 보험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고 고객 만족도가 제일 높은 회사니까 이런 걸로 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되게 멘탈 나가요. 제가 결정권이 없어서요. 와이프랑 좀 상의 좀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자, 이거는 냅두면 도망가거든요, 이거. 냅두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사모님한테 직접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모님한테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사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모님을 안 만나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안 만나면 어차피 이 계약이 들어가더라도 청약 철회가 나거나 해지가 됩니다. 네. 당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당신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 보험 가입했어? 진짜 써?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졸리죠? 조금만 다 이제 한 1분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아이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 가입할 적에도 그렇고 와이프랑 다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이은이 거 보험 보장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해줄 수는 없어. 왜 이거는 이렇게 되고 물어보더라고 막 보험료가 왜 변동이 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MBTI J거든요. 와이프는 예정에 없었던 지출과 예정에 없었던 이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타입이고 물건이 항상 있었던 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일단 들어가면 번데기처럼 허물을 다 벗고, 네, 그냥 화장실 불도 다 켜놓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이제 내가 직접 상담을 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겠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지금 보험에 만족을 한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신가 물어볼 보시고 보장 분석을 통해서 그 보험에서도 보장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 보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얘기하셔야 되냐 질문보다 사실 칭찬해야 돼 칭찬. 고객님 진짜 좋은 보험 가입하셨었네요. 고객님 진짜 좋은 보험이고 누가 오더라도 그 보험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 씨 알겠어요? 네. 해지하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데 졸고 있네. 네. 네. 자 여러분들 좀만 졸지 마. 좀만 집중해. 자, 다 끝났어, 진짜로. 자, 고객님께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내가 보험 있는 거면 충분하다 얘기를 하실 때 항상 드려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보고 진짜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2007년도, 9년도에 나온 보험들은 뭐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칭찬하고 고객님 너무 좋은 보험 잘 가입하셨습니다. 진짜예요. 얘기하고 단 조금 아쉬운 게 그때는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에 관련된 보장들이 없었어요.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님이 좋은 보험에 제가 제안드린 요것만 채우시면 정말 퍼펙트한 보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보험 가입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것 같고 한번 가입하시면 유지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계사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한 게 되게 간지럽잖아요. 내가 뭐라고 설계사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해. 근데 이런 고급진 표현이나 예의 바른 태도나 말이 상대방을 생각보다 감동하게 해요. 네. 사려 깊은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 질문들. 여기까지를 하고, 자, 그럼 이렇게 질문만 했잖아. 질문을 했어. 그럼 고객님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말한 거야. 다 말했어. 그치? 이 정도 말했으면 고객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캐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질문을 통한 상담을 했을 때는 다들 선배들이 제일 잘하는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요. 고객님 오늘 걱정하고 계신 거 뭐?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거 뭐? 제가 다음에 왔을 때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무조건 보험료 아껴드릴게요. 고객님 지금 보험에 있는 이런 문제들 무조건 다 해결해드리고 고객님 안심시켜드릴게요. 고객님 돈 아끼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니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고객은 우리를 안 만났으면 자기 보험에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쭉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 잔잔한 수면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파도를 만들었잖아. 니즈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도 줘야 되는 거야. 대신에 고객님 제가 다음에 만나뵐 때 고객님 걱정하고 계시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들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2차 상담 잡거든요. 그럼 보통은 고객님이 좋아하세요. 오늘 상담이 지루하지도 않았고 유익했고 내가 내 보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다 알게 됐고 그죠? 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짧게 받고 네,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딱 1시간 7분 했네요. 인터넷 강의죠. 이거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 거죠. 네. 현장 강의 아니야. 이거는 꿈이야, 지금. 이건 여긴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네, 아무튼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이제 보통 본인들 지점장님들한테 저는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제안서 하나 준비하고 메리츠 보장 분석 출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지 좀 마세요. 상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상담 내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적어도 보장 분석 표를 뽑아봤으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거 같고 고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생각 좀 하고 물어봐. 지점장, 가끔 지점장들도 할 일이 많거나 선임들도 할 일이 많거나 혹은 그냥 너무 막연한 질문을 받으면 처음이라서 이해라도 하지. 2번, 3번, 4번, 5번, 1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했었던 질문이랑 똑같으면은 지점장이 대답을 해줄 맛이 안 나잖아.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줬던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니까 되게 불성실한 거지.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했던 질문 또 하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또 하면 그 사람은 불성실한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나아지시려면 고객님에 대한 보험 정보나 고객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조인워크를 가기 전에, 워게임을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고객님의 상태는 이렇고요. 고객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점장님, 팀장님, 선배님 혹시 제가 좀 부족하거나 고객님한테 효과적인 질문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이뻐. 어? 자, 여러분들 항상 내 상담에 대한 주인은 나다라는 조인학을 가더라도 나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하시면 금방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라이데이 클래스 하루 땡겨서 했는데요.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영업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요거 좀 꺼주세요.